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하루 만에 또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정말 흥미진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는 하루였는데요. 특히 헬스케어 섹터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센테나가 무려 40% 폭락하는 등 의료보험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특히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를 앞두고 시장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글로벌 차량 배송량이 예상만큼 나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테슬라가 드디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의 불확실성 등이 그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 모멘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판매량 회복과 수익성 개선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추측성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공식 확인이 된 셈입니다. 전 스케일 AI CEO의 알렉산드르 왕이 최고 AI 책임자로, 전 깃허브 CEO 넷 프리드먼이 AI 제품 개발을 총괄하게 됩니다. 메타가 AI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위기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인데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시대에서의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ADP 민간 고용지표가 예상을 뒤엎고 33,000명의 일자리를 감소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순일자리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시장은 소폭 증가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감소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런 수치가 나온 건 심각한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 우려도 커졌습니다.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가 더욱 중요해진 셈이죠. 만약 이 수치도 나쁘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과 채권에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모니터링 업체 데이터독이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장후 거래에서 발표되면서 9% 급등했습니다. 주니퍼 네트워크스가 HPE에 인수되면서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요. 그 자리에 데이터독이 들어가게 됩니다. 7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S&P 500 편입으로 인해서 그 인덱스 펀드들의 의무 매수가 들어오고 해서 데이터독은 클라우드 인프라 모니터링 분야에서 선두 업체이고 AI 붐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분기 톱 10 아이디어로 선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덱스 펀드 편입 효과로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원유 선물이 3% 급등하면서 2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또 기록했습니다.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와의 협력 중단을 발표한 것이 요인인데요. WTI 원유가 67.45달러, 브렌트유가 69.1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저조한 거래량 속에서 나온 큰 폭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유가에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EIA 재고 보고서는 약세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원유 재고가 38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 가솔린 수요가 하루 10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를 나왔습니다. 여름 성수기인데 가솔린 수요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경기 둔화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하겠지만 수요 부진이 계속된다면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 선물이 온스당 3,348불로 0.3% 상승하면서 3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ADP 고용지표 충격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무이자 자산인 금액에는 저금리 환경이 굉장히 유리한 셈이죠.
금액에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약한 경제 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란 핵 문제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3조 3천억 달러 지출 법안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비농업 고용 지표가 또 약하게 나오면 금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에탄올 수출 허가 요구사항을 철회했다고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츠가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미중 간 히토류 분쟁이 해결된 후 나온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에탄올 수출의 절반이 중국으로 향하는데 이제 추가 승인 없이 중국 항구에 하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역 정상화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에탄올은 석유화학 원료로 중국 제조업에는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무역 장벽 해제가 계속되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세일가스 업체들과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되겠죠. 8번째 소식입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센테네가 40% 폭락했고요. 몰리나 헬스케어가 22%나 급락을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의료보험 관련 규제 강화나 수익성 악화 우려가 배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정치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의료보험 업체들은 정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삭감 계획이 영향을 준 것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헬스케어 수요를 계속 증가시킬 것이고 그래서 업황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업체 4D 몰레큘라가 직원의 25%를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1,5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자금 여력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바이오텍 업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임상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익 창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금리가 높아지면서 바이오텍 투자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ADP 고용지표가 충격적으로 나쁜 와중에도 개별 기업들은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AI에 승부수를 걸고 있고 테슬라는 배송량으로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고용 충격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큰 경기 둔화의 신호일까요?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지표도 나쁘게 나온다면 연준의 7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지겠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변동성이 큰 시기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텐 황금 비율 전략입니다. 매그니피션트 7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그 수익률을 능가하는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맥7 종목 중에서 1개 내지 2개, 많게는 3개 정도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매매를 잘 안 하세요. 그냥 바이앤홀드 하시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그래도 수익률이 꽤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선택하는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좀 수익이 많이 못 나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2025년도 전반기 맥7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게 메타입니다. 28%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8%, 엔비디아가 1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에 하나만이라도 투자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수가 5.5% 올라왔는데요. 아마존 0%, 구글이 마이너스 6%, 애플이 17%, 마이너스 17%입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21%가 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가 가장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에 좀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지난 4월 달에는요. 전 종목이 전부 마이너스였고요. 지수도 한 15%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참 없는 6개월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포트폴리오를 7개로 잘 분산해서 투자를 하셨다
그래도 별 재미는 없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는 4.9%가 났는데 지수보다 한 1% 정도 잘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포트를 분석해 보면 PE 레이시오는 포트가 34배를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마켓은 18.2배, 즉 마켓 퍼보다 2배 더 높게 지불을 했고, 그 이유는 뭐냐? ROE가요,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32.3%가 나옵니다. 시장 ROE는 11%입니다. 즉 수익성이 3배나 좋다는 거죠. 그래서 3배나 좋은 수익성을 대가로 우리가 시장에서 보다는 2배 더 P를 내고 종목을 투자를 한 겁니다. 또 반면에 그 배당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켓은 4.7%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성에 투자를 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성장성은 좋지만 올해 6개월 동안은 수익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도 돼 있는데 좀 치우쳐 있습니다.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하고 테크하고 텔레콤 섹터에 다 분산이 집중돼 있는데, 아마존이 유통에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가 자동차에 들어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그 다음에 전자기기에 애플이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하고 메타는 미디어 앤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IT와 텔레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반기에는 종목 한두 개 투자하셨으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포트로 투자하셨어도 ETF랑 별로 큰 장점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합니다. 한 달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엑스텐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엑스텐 단기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한 단위 매수하실 때 5,000불을 매수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종목당 최대 2만 불까지 매수한다고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즉 한 단위의 4배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6% 하락 시마다, 뭐 땡땡은 좀 숫자가 더 있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6% 하락 시마다 한 단위씩 추가 매수한다, 즉 물타기 한다가 되고, 본전 도달 시에는 똑같습니다. 50% 매도를 한다고 세팅을 하십시오. 이런 매수가 훨씬 더 빈번하게 나옵니다. 즉 매도도 더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안전마진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AI 기술주들이 AI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매출과 순이익이 계속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구조가 있어서 어떤 충격이 올 때마다 물타기하고 본전 올 때 또 팔아주고 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요, 뭐가 되느냐?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안전마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바이앤홀드에서 안전마진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 주식이 100불이다 제가 생각한다고 치면 시장 가서 저게 100불에 거래되면 사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느냐? 80불 내는 75불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회를 놓치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매매를 통해서 안전마진을 만든다 하는 전략을 씁니다. 자, 그러면 7개 맥7 종목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엑스텐 전략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타가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23%의 종목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을 쓰게 되면 4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5번 사고 3번 팔았습니다. 1월 2일 날 초기 매수했고요. 3월 31일 날 한 번 더 매수했고, 4월 1일 날 반 팔았고요. 4월 3일 날하고 4일 날 한 번씩 추가로 매수했고, 4월 9일 날
이때가 갭상승할 때죠. 그 중국 테리프 완화 연기한다고 그래서 그때 반을 팝니다. 4월 16일 날 또 한 번 사고 4월 23일 날 반을 팔고 지금까지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40%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17% 아웃퍼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최근 와서 탄탄하게 상승을 했죠. 종목이 19%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 전략을 쓰셨으면 31%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1월 2일 날 샀고 2월 27일 날 또 샀고 3월 30일 날 또 한 번 샀고 4월 7일 날 한 번 또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4월 9일 날 갭상승했을 때 반을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탄탄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작은 주가가 418불 57전에 시작을 했는데 바이앤홀드 했으면 이게 단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고팔구를 했더니 378불 91전으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X10의 원리입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또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11번 사고 7번을 팔았습니다. 1월 2일 날 처음 시작해서 1월 달에만 사고 팔고를 많이 했습니다. 1월 달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2월 달에도 한두 번 사고 팔았고요. 3월 달에 진짜 많이 흔들려서 사고 팔고 반복했고 4월 달에도 장 빠질 때 사고 하다가 결국은 4월 9일 날 갭상승했을 때 반을 팔고는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왔으니까 물타기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138불에 시작했던 주가의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되냐? 98불까지 내려갑니다. 11번 사고 7번 팔았더니 와, 많이 내려갔구나.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X10 전략입니다. 아마존 보시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나셨어요. 근데 이 전략 쓰셨으면 25% 수익 나시거든요. 어떻게? 8번 사고 6번 팔고 해서 220불로 시작한 주가가 결국은 단가로 175불에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훨씬 더 나는 거죠. 구글 보시겠습니다. 구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마이너스 7%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구글이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조금 올라왔거든요. 계속 삽니다. 1월 달에 사고 2월 달에 사고 3월 달에 사고 3월 말에 사고 그러다가 4번 샀으니까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5월 21일 날 본전에 와서 반을 팔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 나고 있습니다. 애플도 보시겠습니다. 애플 그냥 가지고 있으면 16%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7번 사고 4번 팔았더니 243불이 시작한 주가가 지금 평단은 202불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플러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16%인데 그래서 종목 그냥 가지고 계신 것보다 17%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진짜 많이 빠졌었고요. 40%까지 빠졌었다가 조금 올라왔다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냥 종목 가지고 계셨으면 16% 마이너스인데요. 요것도 7번 사고 3번을 팔게 됩니다. 그랬더니 379불로 시작했던 단가가 319불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10% 플러스까지 갔다가 뭐 최근에 좀 빠졌죠. 그래서 좀 빠져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셨지만 지금 우리가 한 이 사고팔고의 매매는요. 저희가 시장을 예측하거나 어떤 지표를 분석해서 뭐 여기 지지선에 대고 저항선에 대고 뭐 이런 거 하나도 한 게 아닙니다. 계획된 가격대로 매수 주문만 넣고 그 매수 주문이 체결되면 그거에 근거한 본전 매도, 절반 매도를 매도 주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만 지켜서 매수 주문 내고 매도 주문 내고를 반복하면 되는 게 이 X10의 전략입니다.
시장 분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목 분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타가 23%, 바이앤홀드 났는데 엑스텐은 40%, 마이크로소프트도 12% 초과 수익, 엔비디아도 매매했으면 47% 초과 수익, 아마존은 25% 초과 수익, 구글은 10% 초과 수익, 애플이 17% 초과 수익, 테슬라가 15% 초과 수익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바이앤홀드는 그냥 사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는 사고 팔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준 겁니다. 엑스텐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했었으면요 11%가 나올 수 있고, 사실은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23%의 수익률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느냐? 일단 12만 불 계좌를 가지고 운용을 했다 하면은 처음에 5,000불씩 7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35,000불이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5,000불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장이 빠지면 추가로 사고, 또 장이 빠지면 추가로 사고,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3월 달서부터 4월 초까지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물타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최고로 돈이 많이 투여된 게 11만 6천 불까지 투여가 됐습니다. 그러면 12만 불 계좌에는 딱 맞는 금액이죠. 그러다가 장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계속 본전 매도 하게 되니까 또 주식이 팔려나가고, 결국은 총 투자한 돈은 56,489불에 투자를 했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는 뭐냐? 손익입니다. 손실이 가장 많이 났던 때가 그 4월 9일 바로 전날인데요. 14,000불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불에 돼도 뭐 한 12% 정도 빠졌다 봐서 지수가 15%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덜 빠졌구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13,000불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1% 말씀드린 건 13,000불의 수익, 얼마 계좌에서? 12만원 캐시를 넣은 계좌에서. 그런데 보시면 평균적으로 얼마 가지고 있었느냐? 한 6, 7만 불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요. 근데 12만원의 현금이 필요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번에 종목별로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불만 넣으시고요. 이렇게 장이 빠져서 돈을 좀 더 추가해야 된다 하실 때는 돈을 더 넣지 마시고요. 그 레버리지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계산해서 그 정도 본전 오면 팔면 되고, 또 그런 걸 활용을 하시게 되면 캐시를 꼭 12만 불을 안 넣으셔도 된다. 그런 가정 하에는 지금 5만 6천 불이 투자된 거에 대해서 13,000불을 벌었다. 그럼 이게 바로 23% 아까 적어놓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23%가 난 겁니다. 지수는 얼마 올라왔느냐? 4% 올라왔습니다. 5%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저희가 왜 15% 수익률을 자꾸 목표하고 하느냐 하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패시브 투자, 즉 편안하게 시장 수익률을 획득하는 ETF 투자를 하신다고 치면 1억 원 가지고 30년을 매년 10%씩 받으시면 1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나쁘지 않은 자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러한 계획된 전략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면요, 적어도 연 15% 수익 나십니다. 지금 벌써 반년 만에 11% 나셨고, 돈을 좀 더 활용을 잘 하시면은 23% 벌써 나셨잖아요. 그래서 12%만 평균적으로 나신다 하면은 66억이 되세요. 4배의 격차가 나옵니다. 여러분 4배 더 부자가 되시는데 이거 노력 안 하실까요? 근데 이 노력이 뭐냐면 시장 분석하고 뭐 연구하고 책 읽고 해가지고 오를 거니 내릴 거니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은요, 물타기 할 때마다 예전에는 이거 물타기 했다가 안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실 텐데, 지금은 물타기 하시면요, 조금만 더 빠져라, 더 물타기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하다가 또 확 올라오면 또 반파시고, 이게 재미납니다. 여러분, 추가 수익 내기 위해서는요,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어떤 지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프라이스 액션을 활용한다든지 리스크 대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통해서 한 55%의 승률, 60%의 승률을 가지고 충분히 연 15% 이상 낼 수 있는 전략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영상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지면 나중에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고, 또한 만약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도 좀 라이브를 해서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